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경제 회복 기대감과 함께 우리 증시도 허니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 정책 관련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두 번째 인선으로 대통령실 경제팀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제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경제 인선을 보시면서 유독 성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오는데 왜 이래? 보통 진보 정권의 어떤 스탠스는 분배에 방점을 두는 어떤 성장 정책이죠. 경제 정책이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서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제 기존에 이제 경제 수석의 명칭을 경제 성장 수석으로 바꿨다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석 비서관 자리에, 수석 자리에 하준경 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갖다가 내세웠는데 이분이 완전히 그 중도적 어떤 실용주의 어떤 경제학자다 이런 평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뭐 진보라든지 아니면은 보수라든지 여기에 치우침이 없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진할 거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죠. 뭐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면 어떠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 성장 수석이라는 이름으로 녹여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AI 미래 기획 수석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 저하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2%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3% 이상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높일 거냐? 결국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100억대 정도의 어떤 투자, 100조 정도의 투자, 그 다음에 그 3대 강국, 도약을 갖다가 추진할 어떤 핵심 부서를 만들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붙은 미래 기획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 기획이라는 거는 결국은 첨단 기술, 국가 전략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켜가지고 창조적 파괴를 통한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갖다가 이룩하겠다는 어떤 의지 자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뭐 기존에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여기에 한번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재정기획보좌관이라는 걸 신설을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그 보통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 집행권을 갖다가 다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대통령실로 그 특히 예산 편성권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전하는 어떤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재부가 너무 이제 커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정경제 부분하고 기획예산처를 갖다가 분리를 해서 예산 편성권하고 집행 어떤 권한 자체를 갖다가 분리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정 확대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추경 등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층 좀 원활해지는 측면들이 있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재명 그 경제 어떤 스태프의 어떤 구성은 실용주의 어떤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칭에서부터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이 활발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 전략 먼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령 뭐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소상공인들 문제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응급 수술에 가까운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대책이 이제 추경 편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2차 추경 편성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25조 원 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꺼져가고 있는 어떤 경기의 어떤 불씨를 갖다가 되살리겠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를 밑도는 경제 그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갖다 3%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투자에 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기획 수석을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설을 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첨단 기술 이쪽을 갖다가 부양을 해서 그 창조적 혁신을 통한 어떤 그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성을 갖다가 제고를 하겠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국가의 어떤 30년, 50년 미래를 생각할 때는 생산적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중에 이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돈을 갖다가 뭐 허투루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가능하면은 개입을 해서 미래의 산업 전략들을 갖다가 강하게 세우고요. 국가가 도울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인프라 건설도 기존에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토목 이런 쪽에 집중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특히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갖다가 만들므로 해서 우리나라의 한 30년, 50년의 미래를 갖다가 책임지는 생산성 높은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어떤 성장 전략을 갖다가 추진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차 추경회의가 오늘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규모와 함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언제쯤 그런 대책들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경제 비상 태스크포스에서도 논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임시국회 기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기한이 6월 4일까지니까 6월 4일 전에는 2차 추경안을 갖다가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어떤 대출 부담을 갖다가 줄여주는 정책들. 그게 이제 새 출발 기금을 갖다가 확대하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갖다가 늘려가지고 부채 조정이라든지 부채 탕감 정책들을 갖다가 강하게 추진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배드뱅크까지 만들겠다. 가령 이제 소액 연체 채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소각하는 절차죠.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 안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나 많이 오른 물가에 대해서 놀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면 가격이 2,000원이나 되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물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 물가 상승의 여러 이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때 상승의 이유는 어떻게 좀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리더십 자체가 부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제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원당 가격 같은 경우 약간 하락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 가공식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으니까 그런 어떤 리더십 부재 상황을 틈타서 각종 회사들이 특히 강호업체, 식품 강호업체 회사들이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왔으니까요. 가령 기재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가 인하 압력, 그러니까 가격을 내릴 어떤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시장에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올리자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노력들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와 관련된 대책이 하나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저희와 지켜보시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언급했던 지역화폐 지급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2차 추경 규모가 대충 한 20조에서 2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건데 그게 25만 원씩이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를 더하면 한 12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지역화폐를 갖다가 발행할 때 거기 10% 할인을 해줘야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국고 지원이 들어가니까 그게 한 2조 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총 한 14조 한 8천억? 한 15조 원 정도가 이 지역화폐, 그러니까 민생회복 지역금 명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화폐를 갖다가 살 때 할인해주는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으로 투입이 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에 증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출범 후에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코스피 2,850을 돌파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3년 만에 60조 원을 넘겼다고 했는데 이 허니문 랠리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사실 한국 증시를 갖다가 억누르던 불확실성이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출현을 하면서 일정 부분 거쳤고요.
또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결국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갖다가 개선하겠다. 거기에는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충실 의무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기업들의 어떤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 같은 경우 갖다가 강하게 유도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저PBR, 가령 뭐 PBR이 0.8 이하인 기업한테는 벌금까지 물리는 방안들까지 이제 시중에서는 사실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국 주식 시장의 어떤 투명성이 개선된다면 그다음에 지배 구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국인들 특히 오늘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갖다 꺼려할 이유가 그렇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보다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PBR이 1 미만이고 세계 평균이 3.5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우리 주식시장을 갖다가 강하게 억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불공정한 어떤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고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안 올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는 포부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정부가 계속 그 기존의 정책들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한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정책의 연속성, 지속성에 있는 거고요. 현 정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속성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주식시장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양산 제조 기술을 가진 어떤 기업들이 줄비해요. 그런데 같은 피어그룹과 다른 나라 피어그룹과 비교하면 여전히 주가가 낮은 편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